반갑습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선 총력 분석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네. 기자님이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비례대표 명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비례대표 명단을 보니까 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게 너무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김철근이라고 네네네.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마치 자기가 해결사도 된 듯이 돌연 새벽에 대전 유성구에 내려갔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7억 각서의 그분. 네. 네네네. 김철근이의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김철근이의 어떤 이 경제 산업계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것도 어디 피부과 의원에다가 이 투자 유치각서 그것도 금액이 7억입니다. 7억입니다. 예. 그거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김철근 씨. 네. 이 사람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에.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네. 이 사람이 실제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자기가 기대했다고 비례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준석의 측근이고 아무리 이준석이가 당 대표 할 때부터 뭐 정무실장이니 뭐니 하면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과가 5개입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음주운전도 하고 무면허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시법인가 그것도 위반했을 텐데 아니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비례대표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근거로 생각을 했을까? 왜 기대를 했을까? 아주 뭔가 확실한 게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진짜. 예. 김철구는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준석의 그런 치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않을까. 그 네. 7억 각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네. 저는 보고 있는데 이준석이 드러날 비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꽤 오래됐어요. 2022년 10월에 검찰에 송치가 된 성상남 네. 무고죄. 예.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7억 각서. 네. 그때 이후로는 2023년 5월 이후에는요 이준석이 12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하버드 학력 사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실드 쳐주고 있었다. 그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천하람과 함께 하버드 졸업에 대해서 쿵쿵짱짱 계속 이제 실드 쳐주고 있었고 이 김철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게 똥 묻히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힘든 일은 네. 김철근이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준석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이 자리만큼은 줘야 되는 거야. 네. 줄 수밖에 없어. 도장을 들고 계속 댕겼답니다. 도장을 들고 예. 그 도장이 뭐냐? 사무총장이잖아요. 그 당에 관련된 이 대표 직인 같은 거라든지 직인이나 네. 뭐 돈 관리 이런 것들의 총 책임자입니다. 이 도장을 두고 다니지를 않았대요. 들고 댕겼다. 아, 그 계좌 그 도장마저도.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들고 댕기나 물어봤더니 비례 안 주면 그런 이제 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내부의 예, 예.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거 주기 싫어한다. 주기 싫어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때 그 사태를 한번 보면 혹시 김종인이 자기가 또 스스로 비례 2번 셀프 공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맞아요. 의심도 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혁신당이 지금 지지율, 득표율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천하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요거를 갖다가 비례 2번을 김철근이 기대를 했다. 근데 천하람이 나오니까 김철근이 자기 페이스북에 딱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직부총장도 여기까지 이런 글을 올리면서 비례대표 이 선정 명단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개혁신당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 이런 취지의 불만을 제기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로
많은 지지자들, 펜코 지지자들이죠. 대부분의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드디어 이준석 까냐?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뚜껑 열기 전에 잘해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이게 옛날에 이준석이가 대선 때 1차 가출할 때 뭐 페이스북에다가 그럼 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김철근의 말이. 그렇죠. 이준석도 예.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죠. 예. 이준석 이런 가운데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예. 지금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 김철근 이제 7억 각서 내용 깐다. 예. 이게 가장 크다. 그동안의 성상남 무고죄가 이게 쌓여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답답했던 분들이 지금 와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과 김철근의 통화 내용일 겁니다. 그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김철근이는 분명히 녹음을 해놨을 겁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자기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김철근이 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는데. 네, 이 사람이 거의 80년대 평민당부터인가 아마 했을 텐데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통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파일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준석의 블랙박스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준석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느냐 그 김철근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이 국면에서 김철근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라고 했던 그 김철근이 지금 가출을 할 태도인지 아니면 뭐 탈당을 할 태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떨까? 그러니까 미쳐버리기 일부 직전일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거 비례 순번 이건 네.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최고위 전원 동의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니까 정정보도 바란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내부가 거의 폭발 직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 1번일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허나 네. 영등포 함지 가서 지금 5%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꽤 많이 받습니다. 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5% 4% 내로 개혁신당이 네. 금태섭 또한 그렇고 양양자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지금 그동안에 함께 일했던 뭐 천하 용인 내 말이 말 취급하던 그 사람들 하나 자리에 안 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잠적한 천하람. 그럼 이렇게 보면요. 김철근의 7억 각서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녹취보다 더 큰 거를 네. 천하람이 들고 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에 천하람을 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 또는 김종인 공간위원장이요. 예. 김종인 공간위원장이 김철근을 진짜 싫어한다. 그나마 천하람은 좀 좋아한다. 이 정도.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이 2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내부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를 놓고 뭡니까 원칙과 상식 그 사람들 누굽니까? 조응천, 이원우 또는 조응천. 뭐 새로운 선택인가 뭔가 금태섭 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김철근이 이준석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저는 김철근이가 이준석을 보는 그 감정이 네. 예사롭지 않구나 이런 걸 느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네. 뭐냐면 이준석이가 어디 저기 전장년 대표를 만날 때 커피 마시는 거 네. 그거 영상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준석이가 지 커피만 딱 챙기고 다른 사람들 커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방해되게 계속 지 커피만 이렇게 마실 때 그 옆에 이쪽 자리에 김철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철근이 그 이준석이를 보는 눈빛이 네. 거의 막 경멸하는 듯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김철근의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디서 나이도 어린 놈이 커피를 지 혼자 홀짝홀짝거리고 있느냐 이제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표정이었구나. 예, 김철근이가 이준석이를 정말 좋아해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구나. 뭔가 한 자리 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는 거구나. 이준석의 인성 논란이 있음에도 저렇게 옆에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논란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저때까지 웃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제 눈빛 이제 보시면은 이거 사람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준석이를 한번 훑어보는데 네. 이준석이 이렇게 하고 커피를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또 그때 약간 기분 나쁜 장면 뭐냐면
그 누구도 웃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이준석이 웃고 혼자 갑자기 혼자 파한 대소를 하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 눈으로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OBS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사진 찍힐 거 생각하는 예. 거죠. 아유 정말 우습다. 그래서 이때부터 감지된 김철근의 저 눈빛. 과연 이 김철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준석은 그 김철근을 회유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 7억 각서 이제 10억 각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뭐 7억 투자 유치각서는 그 자체는 사실이고 이게 과연 이준석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그냥 추정의 영역일 뿐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당 그 계좌에 들어갔던 6억 6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현재 그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만한 사람이 바로 그렇죠. 김철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설에는 지금 이준석이가 마치 자기의 그 정치 컨설팅, 개인 컨설팅 비용으로 이거를 일부 썼다 이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썼다고 했습니다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당 사무총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무총장이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의 활약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김철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었는데 네. 이번만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재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